남들이 재밌다고 하는데 얘기도 거부하던 여자가 후반부에 가게 되면 자기가 말이 통하지 않는 중국어 상대자라고 자기가 생각했던 사람한테 자기의 절절한 내면을 고백합니다. 자기 내면의 두려움과 공포와 교환의 의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여자는 소통에 대한 태도가 180도 달라진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지구를 귀환할 때 마지막으로 한 얘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지구로 돌아가는데 10분은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10분 후면 아예 그냥 몸이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리거나 아니면 멀쩡하게 살아 돌아가서 멋진 모험담을 남들에게 들려주거나 이 두 가지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이야기는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예요. 남은 것은 두 가지일 것이다. 불에 타서 죽어버리거나 아니면 멋지게 살아 돌아가나. 이렇게 말을 해야지 멀쩡하게 살아 돌아가서 멋진 모험담을 남들에게 들려주거나 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이 여자가 돌아가서 하고 싶은 건 살아있다는 것이기도 하지만 자기가 살아 돌아왔으면 이야기를 남들한테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 이야기 자체가 굉장히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소통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영화는 세상으로부터 스스로를 유폐시켰던 여자가 점점점 문을 열고 세상을 향해서 감동적으로 발을 내디디면서 끝나는 그런 내면의 드라마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이 이 영화의 제목이겠죠. 이 영화의 제목은 이 영화에 없는 것을 가지고 이 영화의 제목을 삼았어요. 그래비티라는 것은 다 아시듯이 중력이라는 뜻일 텐데 이 영화에 중력이 존재하지 않는 세계를 다루고 있잖아요. 마지막 장면에서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중력이 없는 건 아니죠. 중력이 없는 상황은 없으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지구의 중력과 이 우주선의 어떤 그 원심력이 평형을 이루어야 그것이 궤도를 돌게 되는 거니까 두 가지를 평형을 이룬 상태라고 말을 해야 되지만 관습적으로 우리는 그걸 무중력 상태라고 말을 하죠. 이 영화에서는 결국 중력이 없기 때문에 이 여자는 고난을 겪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여가 중력으로 귀환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훌륭한 SF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영화에서 이 중력이라는 것, 사실 중력이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서로 다른 두 개의 물체가, 그러니까 질량을 가진 물체가 있을 때 두 물체 사이에서 잡아당기는 힘을 우리가 중력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얼핏 생각하면 지구가 이 여자를 당기는 힘, 지구의 중력만 우리는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주 그것이 무게가 미약해서 그렇지 여자도 지구를 당기고 있어요. 그게 중력 법칙이잖아요. 만유인력의 법칙일 텐데 이 영화에서 중요한 것은 지구라는 것, 다시 말해서 세계죠. 세계가 개인을 소환하는 과정도 감동적이지만 이 여자가 생의 의지를 가지고 교환하려고 하는 것, 과학적으로 얘기한다면 자기의 중력으로 지구를 끌어당기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이 보신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또한 중요한 것은 중력이라는 것은 모든 무게를 가진 질량을 가진 모든 무게라는 것 자체가 질량에다가 중력을 더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중력 가속도를. 그런 면에서 보면 인간과 인간 사이에 서로 잡아당기는 중력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맥 코왈스키와 라이언 스톤 사이의 관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영화는 그래비티라는 제목을 가지고 중력이 없는 상황의 공포를 놓고 결국은 중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말하면 세계와 나의 관계 혹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영화적으로 굉장히 훌륭하게 멋지게 보여준 케이스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만약에 무슨 돌아올 때 여자가 막 내레이션을 통해서 역시 인류에게 중요한 것은 중력이었다. 중력이었던 세계가 얼마나 무엇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 영화는 굉장히 쌍방의 시나리오가 되겠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훌륭하다는 것이고요. 이런 관계의 것들을 시각적으로 단적으로 바로 이거야 하고 보여주는 것이 끈입니다. 영화 속에서 보시면 두 사람이 필사적으로 잡고 있는 끈, 사실 그건 과학적 오류잖아요. 우주 공간에서 잡은 상태에서 이미 힘의 평형이 있는데 손을 놓는다고 가지 않잖아요. 작용하는 힘이 없는데 반상의 법칙에 따라서 멈춘 것은 그대로 멈춰 있어야 되잖아요. 과학적인 오류지만 어찌됐건 필사적으로 끈을 잡고 있을 때 그 두 사람 사이에서 느껴지는 그 시각적인 상징이라고 그럴까? 혹은 이 여자가 우주 공간에서 계속 이렇게 위험을 겪다가 필사적으로 뭔가를 잡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뭔가를 잡아야 한다든지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든지라는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그것이 재난 영화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모티브로도 쓰이고 있지만 이 내면의 드라마에서 무척이나 훌륭한 시각적인 모티브로 잘 쓰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이 영화에 예를 들어서
노골적인 상징 같은 것도 있죠. 예를 들어서 그 유영하다가 태아처럼 이렇게 싹 웅크리는 장면은 누가 봐도 태아, 이거 태아거든 라고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럴 때 그 여자는 사실은 새로운 생에 재탄생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마지막 장면인데, 마지막 장면을 놓고 사람들마다 다르게 생각하기도 하죠. 근데 저는 저 마지막 장면이 어떻게 보이냐면 수태과정처럼 저한테는 보여요. 마지막에 수많은 파편과 함께 이 여자가 타고 있는 그 소형 우주선이 지구를 향해서 딱 불을 붙으면서 갈 때 보면 남자의 정자들이 착상하는 것 같은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봤거든요. 그리고 나니까 그것 자체가 일종의 재생의 테마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도착해서 여자가 호주에서 걸어 나올 때 우주 공간에 무중력 상태에서 있다가 돌아와서 나오니까 중력 때문에 몸이 힘들죠. 몸을 일으키려다가 중력 때문에 다시 딱 부딪히고 나서 빛이 웃습니다. 웃는 것은 중력의 세계로 돌아왔구나. 이게 삶의 세계구나라는 어떤 안도의 웃음이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천천히 일어나서 걷는데 저는 그게 의도라고까지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저한테는 그게 어떻게 보이냐면 그것 자체가 인류의 진화 과정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애초에 인류가 원래는 인류 이전의 상태에서 인류가 사람이 아니죠. 그런 상황에서는 생물의 시작은 물속이었잖아요. 거기서 점점 진화되어 나오고 양서류가 뭐가 되고 등등등 해서 된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 마지막 장면이 어떻게 보이냐면 하나의 여자가 겪었던 굉장히 드라마틱한 그런 재생의 드라마와 귀환의 드라마로도 보이지만 그것 자체로 사람의 조건을 이야기를 해주는 그것으로서 이야기를 확장해주는 그런 영화로도 마지막에 보인다는 겁니다. 마지막 장면에 대해 설명드린 건 오버센스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영화의 의미라는 것은 만든 사람의 의도를 고스란히 읽어내는 것만이 그것이 올바른 도법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제 개인적인 평론가로서의 생각일 뿐이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보신 그래비티를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서 남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그러면 이렇게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마이크 준비되어 있거든요.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질문하시겠습니까? 영화 설명이요. 네네. 설명을 해주셔서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처음에 조지 클루니가 계속 듣는 노래 있잖아요. 컨트리송 그런 게 혹시 뭐 다른 의미가 있는지 아니면 그냥 조지 클루니가 좋아해서 그냥 듣는 노래인지 아니면 그게 어떤 의미, 그 노래가 하시는 거예요? 사실 저도 뭐 모르는 노래라서 가사가 어떤 식으로 결합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만 그 조지 클루니가 말하는 실제 그 미국 내에서의 고향도 그렇고 영화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우주 공간에 외로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 굉장히 상대적으로 트랜스에 나는 그런 음악들 듣는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저기다가 무슨 지드래곤의 노래는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음악적인 베이스를 깔지 않았나 싶고 이 사람이 멕시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영화의 첫 장면에서 이렇게 지구랑 굉장히 근접한 상황에서 영화가 나올 때 뒤에 백은 지구가 바로 멕시코입니다. 그렇게 내도록 자기의 애국심을 발휘할 게 있습니다. 또 질문하신 분 계세요? 영자분? 그 풍부한 텍스트로 두 번째 관람인데 굉장히 평론가님이 얘기해 주신 부분을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 같은 경우는 알버스 파는 감독을 상당히 좋아한다. 이제 평론가님이 말씀하셨던 칠드런 오브 맨도 그랬지만 제가 이 영화에서 발견했던 거는 어떤 그 여성, 특히 이제 어머니로서의 모성이라는 관점과 또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은 유일하게 인간 중에서 어머니만이 생명을 잉태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 점에서 그 예전에 멀리까지 가면 이투마마도 그랬고 칠드런 오브 맨은 완전히 그런 테마로 영화를 만들고 있고 그래비티에서도 아까 태아의 이미지 그런 것도 보였고 샌드라 블럭의 엄마라는 설정 이런 것도 어떤 하나의 그런
감독이 애착을 가진 테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런 감정, 이런 느낌을 가졌는데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지금 설명 잘 해주신 것처럼 좀 100% 동의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칠드런맨이라는 것 자체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시대에 새로운 아이가 태어나서 이런 그런 식으로 이제 영화가 시작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테마이고요. 이 영화에서 만약에 남자 주인공이 맷 헐스켓은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보면 재미있겠지만 상당 부분 반감되는 부분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거고, 우리가 지구를 표현할 때 지구를 대제 여신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리고 마더어스라는 표현은 있어도 파더어스라는 표현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의 그 대지와 인간의 관계도 그렇고, 이 여자가 돌아가게 되는 과정에서 겪은 자기의 고통과 재생의 드라마도 그렇고, 그것은 생명을 직접 낳아서 기르는 여자, 제가 아까 마지막에 들었던 수태에 비슷한 그런 느낌이 좀 시각적 모티브까지 포함을 한다면 만약에 맷 헐스켓이라면 훨씬 더 많이 반감이 있겠죠. 좋은 지적이십니다. 또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네,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여기 옷 입으신 분? 다 보시죠. 옷 입으신가? 상상하니까 이상하네요. 빨간 옷 입으신 분. 두 번째로 보니까 질문이 생겼는데요. 산드라 블록이 죽으려고 불까지 다 끈 상태에서 갑자기 매시 환타 속에서 나타나서 팬의 의지를 가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약간 이렇게 뛰어넘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게 나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굉장한 일이 있었어 이렇게 대사를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랑블루 같은 영화들은 좀 정반대의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주인공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네요. 네, 그런 부분은 비교하면 재밌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혹시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영화에 만약에 이 여자의 심리의 그래프를, 처음에는 인간이 아무리 자기가 자살하려고 한강에 뛰어들어도 뛰어든 순간에 허우적대게 되는 건 본능이잖아요. 그런 본능으로서 이 여자가 살아 돌아가려고 행동을 앞부분에 보였다면, 정확히 얘기하자면 감정적으로 이렇게 되다가 거기서부터 이제 말하자면 감정의 변곡점 같은 것이 그 지점이 있는데, 그래서 중요하죠. 영화적으로는 그걸 굉장히 의미 있게 연출했잖아요. 초반 단계에서는 사운드, 사실 우주에서 소리가 안 들리면서 불구하고 굉장히 이렇게 효과를 넣어서 사운드를 넣다가 남자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사운드를 거세해버리는 방식으로 해서 팍 몰입을 시켜버리는 그런 사운드 디자인이 훌륭하고요. 물론 당연히 보시듯이 그 장면에서 맷 헐스켓가 한 얘기는 결국은 자기 내면의 소리일 것이고, 그 내면의 소리는 정확하게 찔렸듯이 우주에 있으면 참 조용하고 좋기도 하지, 그러나 돌아가야 해 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그 여자가 그 사이에서 있었던 마음의 변화 과정을 상상의 어떤 인물을 통해서, 더군다나 자기에게 생애의지를 결과적으로 준 인물을 통해서 설명하는 어떤 영화적인 방식이었다. 이런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또 질문하실 분 한 분만 더 드릴까요? 없으신 거죠? 뭔가요? 제 백라이트가 너무 세서 이쪽이 안 보이거든요. 질문하신 분 혹시 있어요? 저기 여기 있으시고 왔어요? 유명한 있죠? 저는 그래비티를 좋게 봐야, 저는 그래비티를 좋게 봐야 되나, 나쁘게 봐야 되나 잘 몰라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왔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그래비티를 이번 것까지 하면 4번 봤습니다. 그런데 가장 궁금한 게, 이 영화가 실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면, 실존은 상황이 존재를 결정하는 거니까 당연히 상황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그게 이제 감각으로서 관객한테 체험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감각이 누구의 감각이냐가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이 영화는 첫 번째로는 일단 3D 영화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정성일 평론가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당연히 비약적인 구성들이 초반에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영화를 말할 때 반드시 초반에 맨 처음에 나오는 롱테이크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롱테이크를 지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 영화에서 이제 가장 헷갈리는 게, 우주적인 시선에 있는 것 같다가 갑자기 헬멧 안으로 들어가가지고서
주인공 시선으로 전환되는 장면이 한 군데가 있고, 그리고 그런 장면들은 롱테이크 같이 사용될 때마다 계속 비슷한 형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얘기는 이제 우주적인 감각하고 주인공의 신상적인 감각하고 계속 연결을 시키려는 시도같이 보이긴 하는데, 뭐 같은 인일, 뭐 나도 지구를 끌어당기고 지구도 나를 끌어당기니까 뭐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한다 치더라도 그게 감각이 혼용되는 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은 평론가님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감각이 혼용되는 걸 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이해가 됐습니다.